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도주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저희 오지금 이 종목 시간에는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종목과 섹터에 대한 분석 도와주실 박동기 파트너와 그리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을 발굴한 뒤 그에 대한 투자 전략을 제시해줄 민경철 파트너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 마시고 지금 휴대전화 여셔서 전화와 문자 노란톡방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로 박동기 파트너님 만나볼 시간인데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박동기입니다. 네, 최근 시장 상황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빨간불,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 빨간불의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전 시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투자 심리가 확연히 지금 돌아섰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자,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시의 흐름도 또 수급적인 측면, 모든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또 우호적인 환경에서 돌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단지 지금 한 가지 조금 아쉽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도 다우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상승세가 나오는 반면 또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간 또 소외되는 이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자, 국내 시장도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 강한 700포인트 돌파가 나왔지만 오늘 또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코스닥은 또 다소 주춤거리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미국 시장을 얘기를 할 때 다우지수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미국 중간선거를 지금 이제 앞두고 이제 시작이 되었죠. 중간선거를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이제 결국 기대감이 미국 증시의 강한 상승 흐름의 어떤 하나의 가장 큰 이슈,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3분기 어닝 시즌에 들어가면서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는 실적 쇼크가 주요 종목들에서 나오면서 분위기가 다소 아직까지는 이제 가라앉아 있는 듯한 이런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 다우지수 차트를 먼저 한번 볼까요? 차트 흐름을 지금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제 잠시 그 시장 글로벌 증시 시황이 지금 안 좋았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게 다우지수 차트죠. 그리고 이제 한 2, 3일 정도 잠시 눌림목을 줬다가 다시 재차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33,000포인트까지 돌파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요 업종을 대표하는 30종목의 종합주가 지수인데요. 어찌 보면은 기술주들 중심으로 있는 그 나스닥보다 또 이제 중소형주 쪽 이제 중심의 S&P 500보다도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우지수의 강세 흐름, 자, 이런 부분들은 미국 전체 업종을 대표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끌고 가고 있다라는 이러한 미국 시장의 분위기도 지금 나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금융시장의 상당 부분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런데 지금 최근 3일, 한 연 3일 정도 강하게 주식 형태의 흐름으로 지금 보더라도
지금 1,400원이죠. 1,400원을 지금 깨고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환율도 완전히 지금 꺾였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또 환율의 지금 그 원화 강세, 환율의 하락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의 안정 이런 부분들을 좀 대변해주는 그런 또 하나의 또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금융시장의 안정과 투자 심리 회복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 유럽 증시, 국내 증시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이제 하나의 고비가 남아 있죠. 내일 밤에 있을 미국 CPI 지표 발표. 자, 이게 결국은 이제 8% 이하로 시장의 예상치는 지금 7.9%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8% 이하까지만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흐름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차트 흐름을 지금 한번 보게 되면은, 어제 상당 부분 나름대로 의미 있는 700포인트 돌파가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다소 주춤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이제 코스닥은 가장 예민하게 투자 심리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내일 또 있을 CPI 발표를 확인하고 보자라는 그런 심리가 조금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지난번 코스피 2300포인트 돌파 나왔을 때하고 비슷한 형태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번 이제 내일 있을 CPI 발표에서 8% 이상의 최악의 그런 그 지표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장기간 소외되었던 코스닥의 추세 전환 또 강세 흐름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자, 오늘 장 흐름도 코스피 위주로 장이 또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전반적으로 오후장까지도 무난한 상승 흐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장 오전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검색 시스템에 포착된 종목과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회복이 되면서 이제 다양한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낙폭 과대 우량주 종목들 움직임이 활발하게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고가 우량주 쪽에 어떤 이제 종목에 대한 큰 악재나 이런 쪽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제 좋은 종목들도 덩달아서 같이 빠진 이런 종목들이 다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빠른 속도로 워낙 이제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장기간 빠진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저점 매수세가 지금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탑7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업종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이수화학 같은 종목들도 지금 지금 이제 탑7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이마트, 신한지주, 그리고 이제 고려 아연이나 KCC 같은 이런 묵직한 종목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죠. 특히 이제 KCC나 이런 종목들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고가 우량주 우량주 종목들 흐름들이 낙폭 과대권에서 회복이 될 때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이런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진 에너지 솔루션 태양광 쪽이죠. 그리고 지금 상강 MNT 또 CS 윈드 같은 풍력 관련되는 종목들도 그동안에 신재생 에너지 쪽이 상당히 좀 소외를 받았죠. 그래서 풍력 오늘 또 수소 관련되는 종목들도 좀 순환매 차원 또는 또 미국 공화당의 승리에 대한 아마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이 되면서
태양광, 풍력, 수소 관련되는 신재생 에너지 쪽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GS 리테일 이렇게 소비 관련주 그리고 또 삼성 전기 투산 오늘 또 눈에 띄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간에 또 한국전력도 상당히 오늘 독특하게 또 올라오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그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핫 이슈 종목으로 한 세 종목 정도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한국전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스트 종목의 한국전력이 사실 좀처럼 올라오는 종목이 아닌데요. 오늘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의미를 지금 함축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한국전력은 그동안에 이제 전기요금 인상을 정부에서 계속 지금 억누르면서 적자 폭이 지금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마 그게 지금 한계치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서 내년에는 최대 전기요금을 40%까지 올릴 수도 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반영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것보다는 장기간 이제 낙폭 과대, 제가 늘 말씀드렸던 낙폭 과대 종목들이 이런 어떤 기술적인 시그널이 나왔을 때 강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러한 또 일환이 아니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까지 움직이는 것으로 이제 놓고 봤을 때 제가 최근 들어서 늘 강조했던 낙폭 과대 고가 우량주 종목들 돌덩어리 같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이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핫 이슈 두 번째 종목은 조금 전까지 이제 베스트 종목에 올라와 있다가 지금 살짝 밀렸네요. 순위에서 지금 탈락이 됐는데 금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도 우리가 이제 최근에 우리가 검색 현재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한미글로벌도 지금 많이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었고, 또 이제 금양 같은 경우도 이제 한두 번 정도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상당히 좀, 이제 부담스럽다, 이제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드리면서 자, 요런 자리하고, 이제 요런 자리에서 매수 신호가 검색 시스템에서 뜨기 때문에요. 이제 이런 종목들을 한두 번씩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자, 금양, 미래나노텍 이런 이제 중소형 2차 전지 관련되는 종목들의 시세가 무섭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금양 같은 경우는 콩고 쪽에 니켈 광산 개발, 니켈 가격이 워낙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에 니켈 광산 개발한다는 소식만 나와도 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금양 같은 경우도 니켈 광산 개발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MOU 광산 개발에 대한 양해각서만 체결했지 이제 본계약은 아직까지 좀 미확정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이런 이제 중소형주 쪽에 쏠림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전에도 이제 광산 개발 관련되는 이슈가 한참 막 광풍을 불었을 때가 있었죠. 결국은 나중에는 다시 다 원위치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이렇게 강한 추세가 섰을 경우에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더 가는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매수 쪽은 조금 자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핫 이슈 세 번째 종목으로는 지금 이제 카카오페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지금 오전에 베스트 종목이 올라왔다 지금 차트 우량주 쪽에 올라와 있는데요. 자, 카카오페이도 지금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카카오 관련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차트 우량주 종목들에 지금 이제 잡히고 있고 카카오부터 해서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관련되는 종목들 대표적인 낙폭 과대 우량주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딛고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항상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강조를 하는 요 이제 바닥권에서 의미 있는 반등, 즉 다시 말해서 수급적인 측면과 거래량 측면에서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반등이 강한 반등이 들어와야
어떤 그 저점을 형성하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카카오페이나 카카오 또 카카오뱅크 같은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의미 있는 저점이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알리페이인가요? 그 중국사와 이제 결제 계약을 지금 체결을 하면서 이런 이제 물론 이제 큰 이슈도 될 수 있지만 하나의 이슈가 나타나게 되면 워낙 낙폭이 크기 때문에 좀 강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흐름. 그러니까 낙폭 과대 고가 우량주 우리가 관심 가지고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색 시스템에 포착된 종목과 섹터에 대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핫이슈 종목으로도 한국전력과 금양 그리고 카카오페이까지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적인 흐름과 수급이 양호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다양한 섹터에서 뭐 다양한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빠른 속도로 차트 우량주, 수급 호전주 종목들을 한번 보죠. 자, 첫 번째는 삼성전기입니다. 오늘 탑10에 지금 올라와 있죠. 자, 삼성전기도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힘을 싣고 의미 있는 반등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오늘 이제 120일선 회복을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죠. 항상 제가 종목 진단을 할 때 삼성전기는 차트가 무너져 있어도 또 주가가 빠져 있어도 이 종목은 선전하는 종목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제 종목 중에 하나죠. 어쨌든 최근 들어서 주가가 IT 대형주도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선별적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삼성전기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업황 저점에 대한 그런 기대감, 또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 확산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추세 전환을 120일선 회복하면서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베스트 종목에 또 올라와 있는 종목이 투산이죠. 자, 투산도 우리 그 검색 시스템에 단골로 또 한 번씩 잊을만 하면은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죠. 투산 같은 경우도 이제 투산그룹의 지주사로서 이번에 지금 이제 현대투산 인프라 이제 관련되는 자회사들, 투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뭐 등등 관련되는 자회사들의 이번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 이제 그것 이외에 투산 로보틱스라는 이제 로봇 회사의 향후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고점 95,000원이죠.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흐름인데 향후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베스트 종목에 올라와 있는 게 또 LX 세미콘이죠. 이 종목도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역시 지금 이제 IT 부품주 쪽으로서 디스플레이 관련되는 부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동안의 주가도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어제 오늘 해서 저점을 확인하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그 수급 호전주 쪽에서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올라오는 종목 중에 하나로 지금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이 종목도 이제 온라인 결제를 뭐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뭐 실적이 이번에 지금 3분기 실적 발표를 이미 했죠. 자,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향후의 성장성은 지속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증권사의 평가는 이 회사에 대해서 평가는 나름대로 무난한 평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121선 낙폭 과대에서 121선을 회복하면서 최근에 나름대로 저점 매수세가 좀 활발하게 유입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수소 관련되는 종목으로도 이제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수급 쪽에 지금 종목에서 보게 되면은 일진 하이솔루스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자, 이 종목도 대표적인 또 낙폭 과대 종목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소 탱크 부분에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 관련되는 모멘텀이 최근 들어서는 다소 주춤했죠. 예. 그런데 지금 오늘 투산 퓨얼셀이라든지 S 퓨얼셀 또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수소 관련 대표 종목들의 또 강한 반발 매수세 유입
자,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 우량주 쪽에서 끝으로 한 종목 정도를 더 보면은 일동제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동제약도 한두 번 정도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모멘텀이 있다 그랬죠. 먹는 코로나 치료제 지금 이거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주가는 그동안에 맥을 추지 못하고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저점을 딛고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우량주와 수급 호전주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낙폭 과대주가 많았던 장세를 보였는데 마지막으로 오후장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은 한미사이언스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한미약품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제약 바이오주의 하락장에서 비켜나가지를 못했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약품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위권에 해당되는 제약사로서 그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지금 가격은 절대적인 저평가,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주사로서 한미사이언스 차트 흐름상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번에 지금 그 임상 실패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겁나게 나왔는데 이제 저점을 다지고 최근 들어서 지금 반등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지금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약사이니만큼 낙폭 과대권에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121선이 4만 원대 수준에서 지금 걸쳐 있지만 직전 급락이 나오는 자리까지 본다 그러면은 1차적인 목표 가격으로는 37,000원 선 전후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박동기 파트너의 오후장 관심 종목은 한미사이언스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에 따른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파트너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 시간 이외에도 박동기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가장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참여 코드 있습니다. 1334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박동기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또한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은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을 발굴한 뒤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도 리뷰 종목 두 종목이 있습니다. 먼저 11월 2일에 알려주셨던 GW 바이텍이 오늘 장중에 17%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종목 먼저 리뷰를 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GW 바이텍이라는 종목이 지옥에서 살아난 종목이 되겠다. 그리고 바닥에서 지금 치세 폭발 중인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우리가 어디서 공략을 했고 지금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실시간으로 복기를 해보는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3만 원까지 폭발이 나왔던 종목이 2020년도에 거래 정지가 됐고요. 그리고 작년 우리 하반기에 작년 6월 달에 거래 재개가 된 다음에 5,200원까지 폭발했다가 그 이후에 500원까지 낙폭을 가져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을 11월 2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바닥에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이 딱 지난 시점에 장중에 플러스 약 17%에서 장중 실시간 플러스 18%까지의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잘한 건 뭐죠? 싸게 잡은 겁니다. 3만 원짜리가 500원까지 빠졌을 때 그리고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올 때 공략을 했는데 일주일 딱 지나니까 거짓말처럼 욕하는 거 아니고 18%라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싸게 사거나 초입에 사거나 이거를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산 종목 고가면
추가 대응을 통해서 정리하시고 다음번 매매는 저점이거나 초입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매매를 하셔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GW 바이오텍 종목처럼 바닥에서 엄청난 가격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 바닥에서 누군가가 돈을 써서 주가를 부양시키는 추세 반전의 시그널이 나타난다면 자, 수급이 들어온 캔들의 시작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아서 단기간에 1주에서 2주 동안 20% 정도의 기대 상승을 노려보면서 자, 밑으로 손절 주식은 있어야죠. 100%는 없기 때문에 손절 감수를 해야 되지만 자, 밑으로는 요만큼, 위로는 큰 상승을 누려보기 적절한 우리 종목들이 바로 저점이거나 초입인 종목들이니까 자, 인생에도 굴곡이 있습니다. 안 좋을 때 종목도 폭락했을 때, 즉 과대낙폭에 안 좋을 때 공략해서 좋아지면 지금 18% 올라가니까 지금 매수하지 말고 안 좋아질 때 혹은 안 좋아진 종목들을 저점에 미리미리 좀 공략하는 형태로 좀 매매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난주 11월 2일 수요일에 이제 방송 보셨던 모든 분들 GW 바이오텍 18%의 상승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W 바이오텍에 대한 리뷰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 같은 날에 알려주신 한국 BNC가 오늘까지 5거래를 연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10% 넘는 상승률 기록을 했는데요. 이 종목 리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한국 BNC는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 노랑톡에서도 한국 BNC 종목 우리 시초에 공략주로 공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도 한국 BNC가 자, 거래 정지는 됐지만 하루 지나면은 다시 재개되는 모멘텀이고 회사가 망하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에 과대낙폭에서 공략해서 기술적 반등을 1, 2주 동안 노려봐야 됩니다라고 11월 2일 지난주 수요일에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67,000원짜리가 3,800원까지 15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자, 반토막이 마이너스 50%인데 15분의 1토막이면은 자, 여기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하한가를 기록한 날 누군가의 공포와 좌절의 위기를 저희는 매수 기회로 활용을 했습니다. 자, 분봉상 5분봉상으로 저희 타점에 대한 복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점 여기서 공략을 했고요. 다음 날 바로 16%의 상승이 나왔는데 자, 그 시세를 반납한 수급이 들어왔던 그 시작점을 깨지 않고 4,000원 구간, 3,800원 깨지 않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봐도 된다. 다시 한번 3,800원 구간의 손절을 잡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오늘도 그리고 어제도 장중에 5,200원 수준까지의 추가 시세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닥에서 하한가를 기록할 때 이 종목이 좌절할 때 그 공포의 끝에서 싸게 잡았을 뿐인데 일주일 지난 오늘 주가가 5,200원 정도까지 4,000원 대비해서 약 30% 가까운 시세가 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4,000원에서 5,200원까지 그리고 어제는 장중에 플러스 13% 정도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을 이겨내는 시장이 상승을 했지만 그 상승을 초과하는 상승을 어떻게 노려봤느냐 그 무릎에 저희는 저점을 공략을 했고 그리고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올 때 그 수급이 들어온 캔들의 시작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봤더니 일주일 지나서 30% 정도의 상승을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누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귀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 BNC와 GW 바이오텍 똑같은 날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11월 2일 수요일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공략하는 종목들, 오늘 노랑톡에서 저점이다, 초입이다, 관심 종목으로 설정해 드리는 종목들도 자, 다음 주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 복귀를 좀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시간으로 우리 노랑톡에서도 저점이거나 초입인 종목들 불시에 제가 이제 또 관심주로 혹은 공략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셔서 나는 과대낙폭주로 1, 2주 정도 좀 상승을 좀 편안하게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 시간 이외에도 이 저점 공략주들 알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가장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참여 코드 있습니다. 0010 눌러주시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번에는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 알아볼 시간입니다. 3위부터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3위 IMBC입니다. 네, IMBC가 오늘의 3위인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 오늘 탑3의 기준은 오전장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은 바닥이거나 초입인 종목들은 아니에요. 오전장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어온 특징주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MBC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서울경제 건물 바로 앞에 또 이제 MBC가 있는데 이제 문화방송이죠. 자, 그 문화방송의 계열회사 IMBC도 민영화되면서 자, 사기업 한때 MBC가 매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YTN이 네, 지분 매각을 이번 주 내에 검토하겠다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자, YTN의 수급이 몰리고 MBC의 수급이 몰리고 그리고 이제 YTN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뭐 한국경제TV나 그런 관계사들이 테마주 형태로의 수급이 오늘 오전장 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안 좋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종목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이 얼마죠? 자, 2,800원에서 3,000원 초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안 좋을 때 저점에 공략하기 좋은 구간은 2,000원 후반, 3,000원 초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이 자 그동안 눌림목 구간, 자 수급이 점점점 증가하면서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됐는데 그동안 거래량 없이 조정받았던 자 눌림목에서 오늘 또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MBC 민영화에 대한 수혜주, 테마주 형태로 오늘 수급이 다시 한번 몰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 바닥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시세가 분출된 이후에 만들어진 단기 저점 라인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단기로 시세를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번 11월 4일에 만들었었던 우리 3,750원의 지지선과 3,950원의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 단타로 관심 종목 추가해서 오늘 MBC 민영화, YTN 민영화에 대한 이슈로 테마주 형태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주 추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조금 애매해 보입니다. 자, 이미 저점 대비 시세가 나와서 저는 그냥 시세 아예 나오지 않은 바닥이거나 시세가 처음 만들어지는 초입에서 함께 공략해 나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하셔서 정말 바닥이거나 초입인 종목들 같이 공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점 대비 시세가 나오고 있지만 오전장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 오늘 3위 종목으로 IMBC 꼽아주셨습니다. 관심 종목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전략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위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의 2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2위 BHI입니다. 네, BHI도 역시나 오전장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나요? 네, 최근 한 달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전 관련주 BHI 한 달 동안 150만 주를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체가 개인 투자자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중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굴은 모르지만 뭐 큰 손이 될 수도 있고 슈퍼개미가 될 수도 있고 한 달 동안 원전 관련주로 BHI 종목에 이제 순매수를 150만 주 진행하면서 오늘 장중 고가를 이제 뚫어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1월 그리고 10월 달 우리가 6,300원을 이탈하면서 예상보다 더 큰 가격 조정이 있었던 BHI가 과거의 지지선이었던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저항으로 바뀌는데 그 저항선을 오늘 시초 갭으로 뚫어낸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BHI 6,300원의 지지 반등 여부가 앞으로는 중요하고요. 6,300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은 단타 도전하고 싶다. 저는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마음 뜨거워지는 초단타 매매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BHI 오전에 원전 관련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무섭습니다. 저는 제가 좀 실시간 대응이 안 되고 우리 바닥에서 공략하거나 초입에서 공략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눌러줄 때 우리 5,000원 정도까지 눌러줄 때 바닥에서 공략 기회를 노려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 입장하셔서 우리 BHI 저점이거나 초입인 기회가 왔을 때 그 타점에 대한 부분들도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꾸준하게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는 원전 관련주인 BHI였습니다. 현재 한 달 가까이 개인이 끌어올린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 눌림목에서 매수하시길 권유해 주셨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보시고 추가 전략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위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의 1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SG글로벌입니다. 네, SG글로벌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이 종목은 카멜레온 같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김동연 정치 테마주로도 부각이 됐고요. 자동차 부품주기 때문에 뭐 현대기아차의 부품 납품하는 이슈들, 뭐 애플카 이슈들 이런 쪽으로도 테마가 붙었다가 그리고 이제 이번 대선이죠. 자, 올해 연초에 이제 3월 달에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3월 달 대선 전 한 1월 달 정도에 이제 이재명 당시에 이제 대권 후보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자, 우리 그린벨트를 좀 해제시켜주겠다. 이런 공약들을 발표하면서 자, 이 SG글로벌의 계열회사 SG 세계물산이라는 회사가 서울 봉천구 그쪽 봉천동 그쪽 일대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 그린벨트가 풀리면 거기에 또 개발이 들어가고 하면서 토지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라는 자, 그런 모멘텀으로도 연초에 한번 시세가 좀 나왔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차트를 한번 크게 보도록 할게요. 자, 정치 테마주로 움직일 때 정말 9,600원까지 올라가고요. 자, 애플카 이슈로 움직일 때 5,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동 종목이 자, 지금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일봉상의 추세 하단, 저점 1,000원을 찍고 지금 오전장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내가 주식을 좀 오랫동안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SG글로벌 저평가 기업이기 때문에 자, 주가가 1,000원 정도까지 빠지면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저점에 공략해서 자, 카멜레온 관련주기 때문에 과거에는 김동연, 과거에는 애플카 그리고 그 전에 최근에는 뭐 이재명 후보의 그린벨트 해제 관련된 또 공약주로도 정치 테마주로도 부각이 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2024년도, 2027년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누군가의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1,000원 부근 우리 저가 매수기에 관심 가져볼 좀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최근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그 시점이 10월 24일이었습니다. 자, 10월 24일 기준으로 그동안 5,000원짜리가 9,000원짜리가 900원까지 5분의 1 토막 80% 그리고 9분의 1 토막이면은 마이너스 거의 90%가 폭락한 그 저점에서의 대량 거래가 딱 터지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힘있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점이거나 초입인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자,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자, 그 움직임 또한 우리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직전의 한계점을 뚫어낸 우리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한 인간의 한계를 뚫어내야 됩니다. 신기록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그 위로의 그 구간을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는데 자, SG글로벌도 과거의 시세를 반납하면서 정말 오랜 기간 조정을 거쳐가던 중에 보이지 않았던 우리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이 바닥에서 터졌고 그때부터 주가가 1,000원, 1,050원에서 지금 1,800원까지 60%, 70%의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이 오늘 오전장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SG글로벌이 오전에 전고가를 뚫어내는 슈팅자를 만들었다라고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매수냐에 대한 물음에는 저는 매수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자, 살 거면 바닥이거나 초입이거나 이런 구간에 사야 1, 2주 기다렸을 때 50%, 60%, 70%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SG글로벌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겠습니까?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거 비싸게 사가지고 마음 졸이면서 더 비싸게 파는 거 도전하는 것보다는 SG글로벌의 과거 사례처럼 폭락한 저점에서의 과대 낙폭 혹은 이제 막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질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략해서 밑으로 손절 잡고 위로는 큰 상승 파동을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SG글로벌도 빠지면 좋습니다.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니까 자, 같이 1,000원 부근까지 빠졌을 때 그 타점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통 입장해서 SG글로벌이 저점에서의 매수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지금 2,400개 종목들 중에서 자, 오늘 저점이거나 초입인 종목들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은 SG글로벌이었는데요. 현재 좀 전 고가를 돌파 중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는 권유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저점에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을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박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참여 코드 0010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시장의 중심의 탑3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보시고 저희는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 명가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네, 오르비텍이고요. 네, 7,630원?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20%요. 20%. 네, 오르비텍 네네. 7,630원 매수가에 비중 20% 담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오르비텍 5,000원 가까운 가격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오르비텍 종목 어떤 부분이 가장 좀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이게 산지 한참 되는데 어떻게 뭐 손절매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 아, 손절을 해야 될지 좀 들고 가야 될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네, 일단 저는 들고 가시는 걸 개인적으로 권고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이 이제 안 좋을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는데, 자, 오르비텍은 원전 이슈로 우리 정책주로 부각이 됐을 때가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자, 올해 연초 전에 무슨 모멘텀이 있었냐면, 이제 윤석열 지금의 대통령이 차기 대권 후보로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탈원전 정책을, 친원전 정책으로 정책을 바꾸겠다. 국가 예산 600조에 대한 예산을 기존에는 탈원전 예산이 높았는데 그 부분을 다 삭감하고 이제 원전 수출에 대한 부분들 이제 키워 나가겠다라고 공약이 발표될 때 이 종목이 금융시장에서는 오르비텍이 원전 관련주로 선제적으로 새로운 정권의 새로운 차기 대권 후보의 공약주로서 11,000원까지 시세가 나왔어요. 사실 이 종목이 실적이 좋아서 움직인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대권 후보의 공약, 탈원전 구도에서 친원전 구도로 정책을 바꿔나가겠다라는 그런 발언들이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11,0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기대감만으로도 11,000원까지 올라갔었던 이제 오르비텍이라는 원전 관련주가 자, 이제 앞으로는 자, 한국수자력연구소가 이제 원전 수주를 해외 원전 수주를 대규모로 따냄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었을 때 다시 한번 우리 테마가 또 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 11,000원에서 주가가 4,200원까지 거의 마이너스 60%가 지금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자, 안 좋을 때는 시청자님 아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안 좋을 때는 제가 오히려 매수를 했다가 오히려 기다렸다가 좋아질 때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시청자님. 네. 네, 안 좋은 상황 잘 이겨내시고 그리고 추가 대응 통해서 평단가도 한번 낮춰보는 걸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올라갔을 때 그러면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 이거를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네, 이 종목이 과거의 저항 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좀 표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가 자, 공교롭게도 이 종목의 저항 구간이에요. 계속 7,600원 이탈한 시점부터는 이 과거의 지지선이 저항받고 떨어지고 저항받고 떨어지고 저항받고 떨어지다가 오버슈팅 잠깐 나왔다가 이탈하니까 주가가 다시 4,000원대까지 빠지고 또 7,600원까지 올라갔다가 7,600원 돌파 못하니까 여기서 7,600원 저항받으면서 주가가 지금 다시 7,000원까지 빠진 겁니다. 그러면 시청자님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우리 네모박스 보이시나요, 시청자님? 네. 네, 그 구간이 우리 시청자님의 평단가신데 자, 시간을 기다려서 원전 관련주로 시세가 나올 때, 좋아질 때 우리 7,600원 평단가에서 물량을 정리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들고 가야 될까요, 시청자님? 좀 들고 가야 들고 가야 될 것 같으세요? 네. 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됩니다. 저도. 자, 만약에 원전 이슈가 초대형 호재가 터지면서 거래 대금을 터트리면서 이 7,600원을 뚫어내면은 이거는 더 갈 차트예요. 근데 이 7,600원에서 저항받는다. 그리고 여기서 음봉 떨어지고 거래량 미비하게 자, 조정의 구간으로 접어들면은 7,600원 저항받았을 때 과거에 4,000원까지 무너지고요. 또 4,200원까지 무너졌었던 과거력이 있는데 자, 앞으로도 안 무너질까요? 자, 이 7,600원에서 저항받게 되면은 밑으로 다시 하방이 4,000원대까지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종목이 좋아져서 7,600원까지 올라오면 자, 7,600원을 뚫어낼지 않을지 모르는데 그때 이제 노랑톡에서 7,600원 구간 도달했다. 한 번 더 문의 주시면은 제가 수급 보고 돌파인지 저항의 움직임인지 다시 한번 실시간 분석을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어쨌든 종목이 1차적으로는 시청자님 평단가인 7,600원까지 올라오면 저는 비중 줄이시는 걸 권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안 좋은 구간이니까 혹시 시청자님 추가 매수도 가능하신 상황이실까요? 지금요? 네.
지금 현재는 아니고 좀. 네.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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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10월 31일에 이제 만들어진 저가가 4,200원 정도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게 자,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일단 10월 20일에 좀 대량 거래가 터졌고 그리고 이날 자, 11월 1일에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자, 거래량 기준으로 240만 주 그리고 160만 주, 대략적으로 400만 주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대량 거래가 터졌던 단가가 지금 4,800에서 5,300원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바닥에서 누군가가 이제 거래를 터뜨리면서 대량 거래를 발생시켰는데 이 대량 거래가 고가에서 터진 게 아니라 밑에서 터졌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바닥에서 매집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들이 매집한 단가가 4,800원보다는 높다. 누군지 모르지만 큰 손이 4,800원 위에서 대량의 거래를 통해서 물량을 확보를 했다면은 자, 시청자님께서는 그들의 평단가 4,800원보다는 높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직전 저가 4,200원 구간의 지지 반등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4,800원 밑으로 눌러줄 때 가능한 4,200에서 4,800 사이에서는 추가 매수 통해서 좀 평단가 낮추시는 거를 천천히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면은 자, 이 검정색 라인이 1년선의 구간인데요. 자, 이 검정선 1년선 구간을 제가 이렇게 빨간 선으로 표기를 해보도록 하면은 자, 1년 동안의 주가 평균을 닫고 저항받고 빠지고 저항받고 뭐 돌파하고 지지를 받다가 이탈하고 또 돌파하고 지금 또 이탈하면서 이 1년선의 구간이 과거에는 저항과 지지를 왔다 갔다 했었던 주요한 변곡점인데 지금은 1년선을 이탈한 시점부터는 지금의 이 1년선 구간 6,300원 구간이 이 종목의 단기 강한 저항으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7,600원까지 올라가기를 바라지만 그 밑에 강력한 저항 라인 6,300원의 매물대 돌파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평단가를 가능한 6,300원 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면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1차적으로 7,600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6,300원 구간까지 도달하면은 여기 바닥에 4,000원 초반에 잡았던 물량들 4,500원에 잡았는데 6,000원까지 올라오면은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가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일부 비중을 줄이셨다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남은 비중 7,600원에 매도하겠다. 그리고 한 번 더 빠져줬다 올라가는 그림이 보여지면은 자 6,300원에서 덜었던 비중 다시 얼마? 4,200에서 4,800까지 빠졌을 때 거기서 다시 재공략, 추가 매수, 저가 매수 해가지고 평단가를 낮춰놓으시고 그러면 평단가를 가능한 6,300원 밑으로 낮춰놓으신다면 자, 7,600까지 안 가도 본전 수익권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박스권 구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자, 안 좋을 때는 홀딩하고 추가 매수하시고 좋아질 때는 분할 매도하고 비중 덜어내셨다가 또 안 좋아지면은 추가 매수, 저가 매수, 재공략 좋아지면 비중 축소. 또 안 좋아졌을 때 이 종목은 4,200원 부근 지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추가 대응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밖에 대략적으로밖에 오늘 시간 관계상 좀 이야기를 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노랑토 입장하셔서 이제 문의하시면은 자, 원전 관련주들 뭐 추이나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공부를 같이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란도 들어갈지를 모르는데요. 아, 신원님, 그러면 앵커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법이 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가 연결이 끝났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이 참여 코드가 나옵니다. 0010을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이 방법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내일도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전화와 문자 노란톡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1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